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동우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배운 이론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이 충분히 잘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부터 시작합니다. 남녀 8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한 명씩 뽑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뽑히는 방법일 수가 있었다. 적어도 한 명, 적어도 한 명. 여기가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회장이 뽑힐 때, 부회장이 뽑힐 때, 회장, 부회장이 뽑힐 때 가지수가 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좀 해줄까요? 자, 전체에서 반대되는 그런 가지수를 빼서 문제 형태를 구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건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반대되는 경우 봅시다. 전체 뽑습니다. 누가 회장 될까요? 8명 중에서 8가지가 되겠습니다. 부회장은요? 다른 사람이 뽑혀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반대된다는 경우는 뭐죠? 반대되는 경우는 적어도 한 명이 모두 여학생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학생 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장이 되는 그럼 가지수는 X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한 가지가 줄겠죠. 자, 이 결과가 26 나왔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X-1이 56에서 빼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건 그럼 5 곱하기 6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럼 X값 6 나왔습니다. 여학생 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2명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사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늘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라고 말해 드릴 수도 있는데 적어도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반대되는 즉 여사건 형태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풀이법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남학생 수를 X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당장 계산하기 편리한 여학생 수를 X라고 해서 계산하고요.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남학생 수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좀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 깔끔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8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원의 9개의 점. 사실은 완벽한 반원이 아닌데 이 지름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4개의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 구해달라 되어 있습니다. 뭐 삼각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9개의 점에서 3점을 선택하면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꼭지점 3개가 필요한 거니까요. 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뭡니까?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은 직선상에 있으니까 이곳에서 3개를 고르면 곤란하겠죠. 자, 이걸 빼주면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무난한데 이 문제는 좀 사실은 사각형이 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아우, 사각형 그냥 전체 개수 구하는 건 돼요. 5개에서 4점 고르는 것도 돼요. 뺄 게 하나 더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실수들을 많이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아래쪽에서 3개를 고르고요. 다른 여기 4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요. 이게 사각형이 될 수가 없죠? 이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계산이 좀 필요한데 9, 8, 7, 1, 2, 3, 6이죠? 3, 4 됐습니까? 12, 7 얼마가 되겠습니까? 83인가요? 됐습니다. 5 콤비네이션 3은 10이니까 으이샤 74 계산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9, 8, 7, 6에 1, 2, 3, 4다. 뭐 6을 그냥 없애버릴까요? 4, 2 이렇게 만들고요. 63이 둘이다. 그럼 126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 5 빼야 되겠고 14, 10이 되겠군요. 45를 빼네요. 1 처리되겠고 와우 이게 81이 되는가요? 81. 아까 위쪽에 몇 개 있었죠? 74개가 있었죠. 계산됐습니다. 정답 155 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합을 공부하고 나면 선택하면은 뭐 개수가 되겠다라는 뜻에서 도형 관련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 되는 이 가지수를 빼는 이 부분들이 아주 주의를 해야 되죠. 자, 지금은 주의해야 될 점이
5 커뮤니케이션 3, 5 커뮤니케이션 4 이거 무난하고요. 자, 요 부분이 아이디어처럼 조금 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아주 많이 어려운 패턴은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처리해야 될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8번 맞습니다. 9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의 카드를 모두 이용해서 7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0이 3개나 있습니다. 2가 2개, 3, 4 하나씩. 자, 짝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맨 마지막 자리에 0이 올 때, 2가 올 때, 4가 올 때 이렇게 해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나머지 숫자들을 나열해야 되는데 0이 좀 많거든요. 0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럼 또 2가 올 때, 3이 올 때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2, 3, 4가 오는 경우를 또 맨 앞자리를 또 고려해야 되거든요. 와우. 가짓수가 좀 이렇게 되면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줄만 보더라도 2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날 때, 3으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날 때, 4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날 때 이거 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3번이거든요. 다른 경우도 그에 못지않게 가짓수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체에서 짝수의 반대는 뭐 홀수죠. 홀수가 나올 때를 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7자리인데 자, 이것도 근데 전체 가짓수가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위에보다 가짓수가 대폭 준다는 거죠. 자, 전체 가짓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데 전체는 맨 앞에 2가 올 때, 그죠? 3이 올 때, 4가 올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 부분은요, 나머지 개수를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 하나 빼고 나면은 6개가 되겠고 6팩토리얼에 0이 3개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런 가지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을 하나 빼면요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요 3팩토리얼에 2가 2개라도 겹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랑 요거랑 또 가지수가 같죠?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2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6, 5, 4 처리해주면 되니까 120이 되나요? 됐습니까? 이것도 우연찮게 6, 5, 4가 되네요. 120. 자, 그래서 전체의 가지수는 240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홀수가 되는 경우죠. 홀수가 되는 경우가 그나마 쉬운 이유는 이제 맨 마지막에 3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2가 올 때, 0은 올 수 없으니까요. 3은 뒤에 사용됐고 4가 올 때 이렇게 해서 요 가지수 좀 빼면 되겠죠. 자, 2가 올 때 계산하게 되면 이제 2하고 3을 빼니까 개수 7개에서 5개가 되겠고요. 자, 2 빠져나갔으니까 같은 0 3개만 빼주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20개가 됩니까? 자, 이런 경우는요. 5팩토리얼에 4가 빠져나왔으니까 0 3개 겹치고 2 겹치고 이렇게 되면 10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30가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10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반대 가지수로 해도 만만치 않게 계산 결과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0이 있어서 일단 맨 앞에 0이 오면 6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7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7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군다나 짝수돼 있습니다. 와우, 중간에 또 2 겹치는 거 있습니다. 그냥 일률적인 계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한 겁니다. 지금 아까 요 부분만 보이더라도 3가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2 써놓고 고려해도 가지수가 많아서 근데 뭐 반대되는 경우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약간의 시간 절약 정도가 되겠네요. 어찌 되었든 지금 문제도 홀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그냥 원래 짝수 가지수를 그냥 구했을 겁니다. 근데 홀수 되는 경우는 뒤에 3 오는 경우 딱 하나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에서 홀수 되는 경우를 빼서 생각한 거니까 그나마 이 경우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정확히 잘 이해했으니까 이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체 가지수 할 때 2 올 때, 3 올 때, 4 올 때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은 같은 문자 나열해서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같은 문자 나열 부분 잘 처리하는 부분 관찰 잘 하셔서 설명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찰 잘 해서 설명하고 연결시켜야 되겠죠. 자, 복습도 복습해가면서 9번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마무리합니다. 14번 출발합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주어진 범위돼 있을 때 가운데 유리함수를 중심으로 이차함수보다는 유리함수가 크다, 직선보다는 작다, 항상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돼 있을 때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질문 던졌습니다. 자, 우선 유리함수가 멀쩡한 게 미지수가 없게 나왔으니까 유리함수부터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점근선들이 나와 있네요. 자, 점근선이 x는 1에다가 y는 2에다가 자, 그러면 분차가 2x-2 플러스 3 처리되니까 양수니까 아하 대략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2부터 4까지요. 자, 2를 집어넣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1 4, 1, 5가 되는군요. 좌표 5 다음 4 집어넣겠습니다. 4-1 3분의 4 8 1 9 결과 3 됐습니다. 대략적인 모양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이걸 좀 정밀하게 그려가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조금 커져라. 자, 1, 2, 3, 4, 5 2, 3, 4 관심사항이요. 자, 2일 때 아까 2,5였나요? 1, 2, 3, 4, 5 좌표가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문제인데 4,3이요. 자, 그래프 조금 눈에 띄었습니까? 자,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건요. 자, 이 그래프가 2,4에서는 y는 이꼴 ax 제곱.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우리가 그린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 참수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참수가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가면 되죠. 이렇게. 그랬을 때 a 값이 커져가면 점점 위로 그려져 가는데 4,3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a가 가장 클 때는 즉 이 참수 그래프가 어디를 지날 때 4,3을 지날 때가 되겠습니다. 16a는 이퀄 3 해서 a의 최대값 16분의 3이 구해졌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다음은요. 자, 이번엔 직선을 그어야 되는데 직선식이 y는 b의 x-3다 1,0을 지난다. 여길 지나야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그리는 유리함수보다는 직선이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기울기가 작아지더라도 2,5는 지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제1작을 때 그보다 더 낮아지면 안 되죠. 자, 2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는데 이게 5가 되어라. b의 최소값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무엇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까? 32 mn 32 16분의 3 5 자,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2 처리되니까 30 처리했습니다. 자, 풀이를 좀 마쳤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도대체 물어보려고 하느냐? 뭐 그래프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필요한 구간 모양들을 잘 잡고요. 자, 그때 이제 이차함수, 그다음 직선, 직선이 뭐 기울기가 너무 급해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가야 돼서,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이차함수의 요 구간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직선의 요 부분이고 비교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그런 형태들을 질문 던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 형태들이 과거에 조금 요 과정은 아니지만 다른 과정에서 수능 문제에 나왔던 패턴들을 이용해서 모양만 일치시킨 그런 시험 문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래프 그리기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를 하게 되면 쉬운데 이걸 만약에 수식으로 하겠다. 고생을 하게 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주어진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수식으로 해서 함수 관계를 살피겠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요. 곱하기 하다 보면 뭐 3참수도 나오고 그런 거니까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14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요고 문제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함수가 15번 시작합니다. 함수가 그래프와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옳은 것을 골라달라. 뭐 기본적인 AB 값 구하기부터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1 결과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도 지난다. 그럼 좌표를 거꾸로 놓으면 되죠? 2, 마이너스. 자, 대입하겠습니다.
뚜비뚜버 2a 플러스 1 계산 결과 마이너스 1. 자, 이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산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식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2배에서 곱하기 합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6. 관계식 a 마이너스 2b는 이꼴 마이너스 5 관계식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요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3 처리됐나요? 자, 이항시켜서 더하기를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처리됐습니까? 자, 빼기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b에서 빼니까 3b 빼니까 3 해서 b 값은 1 나왔습니다. b 값이 1이 구해지는 순간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함수식이 좀 얻어졌네요. b 값이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3, a 값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점근선을 알아볼까요? 점근선. 자, 분모 0 만들 겁니다. x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마삼. 자, 이렇게 되는 순간 기억은 뭐 틀렸다는 걸 알겠습니다. 자, 니은요 와우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좀 달리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x 와 마이너스 9에 플러스 10입니까? 자, 양수 나왔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점근선 마이너스 3에 y 마이너스 3에 자 0을 집어넣을 때 3분의 1이군요. 자, 0을 집어넣을 때 왜 이걸 하죠? 와, 우리는 이렇게 1, 3, 4분면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런 거죠. 플러스라서요. 호호, 양수를 했으니까. 자, 이때 그렇다면 이 녀석은 여기 어디 1, 4분면을 지난다 라는 두 번째 문제 맞겠습니다. x분의 10을 평행이동해서 그릴 수 있다. 자동으로 맞죠. 방금 여기에 10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을까요? 자, 원래 유리함수는요 y는 equal x, y는 equal 마이너스 x 이 두 개에 대해서 뭐가 되죠? 대칭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요 이 녀석이 평행이동, 점근선이 중요한 이유가 평행이동이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 그대로 하겠습니다. y축으로 x축으로 평행이동 됐습니다. 평행이동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처리되겠고 요거는 y는 equal x 되니까 자, 요 두 개에 대해서 뭐가 되겠다? 대칭이 되겠다 라고 해서 써 있습니다. 맞군요. 자, 그렇다면 니은 디귿 리을 요 세 개 형태가 맞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유리함수 전반에 걸친 학습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리함수 전반에 대한 학습을 하라 이런 뜻에서 지금 제가 체킹한 건데 좀 보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요. 주어진 함수 그래프와 역함수가 모두 여기를 지난다. 자, 마이너스 1,2 지나는 건 당연하고요. 역함수에 있으니까 좌표를 거꾸로 쏘는 이 좌표를 또 원래 함수가 지나야 되겠습니다. y 이퀄 x 대칭 그런 관계 형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해서 관계식해서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가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여기 함수를 뭐 더 언급할 게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선 점근선 조사 분모 0 분자 0 만드는 이 형태요.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풀려날 때 여기에 양인지 음인지를 조사를 해서 1, 3, 4분면인지 2, 4, 4분면인지 그래프 모양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프 모양 부분 좀 조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더불어 이제 0 집어넣어서 3분의 1 여기 좌표가 돼서 1, 4분면이라는 것도 확인했고. 그 다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대칭성인데요. 원래 이제 y는 equal x,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0,0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리함수는 대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평행이동 좀 해야 되는 거죠. 평행이동한 거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자, 여기 맨 마지막 대칭성이 그나마 좀 가장 어려운 이론이 아니나 싶습니다. 유리함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좀 검토해 봤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리함수에 좀 더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소수형 첫 번째 문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함수 대응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요? fa, fb가 같으면 ab가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뭐죠? 요거는 평상시에 볼 때 보면 이렇게 된 표현이 더 익숙한 표현인데 이렇게 적어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뭔가요? 대입해진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도 달라야 된다. 나온 결과가 같을 때는 대입해진 원소가 같은 경우일 뿐이다 라는 얘기죠. 1대1 함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함수 대응은 이제 벤 다이그램 1, 2, 3, 4, 1, 2, 3, 4, 5, 6 그래서 이제 뭐 문제의 뜻을 이해하려면 되는 건데 1대1 함수가 되려고요. 자, 1이 가서 대응되려면 우와 몇 개요? 6개가 되겠군요. 2가 가서 대응되려면 그 대응됐던 원소 하나 빼고 나머지 해야 되는 거니까 5개, 그 다음 4개, 3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산수랍니다. 근데요, 그냥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이걸 왜 기호를 꼭 사용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이건 좀 반대인데 8, 6 퍼미테이션 4, 8 그냥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반대인데 그냥 6543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자, 수학이 자꾸 이렇게 공식으로 가는 거 좋은 건 아닌데 자, 어쨌든 문제 형태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는 6 퍼미테이션 4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와우. 대입해주는 숫자가 커지면 나온 결과도 점점 커져라. 증가 함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공역에 해당하는 1, 2, 3, 4, 5, 6 중에서 대응해야 될 4개의 숫자를 골라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골라내게 되면 1, 2, 3, 4가 순차적으로 대응되면 되겠죠. 뭐 엇갈려서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쪽 6개의 원소 중에서 4개의 원소를 골라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요. 산수는 6 컨비네이션 2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6, 5에 2로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거니까 정답은 뭐 15를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오호, 요거는 또 아주 재미난 표현이네요. 조금 해볼까요? 1, 2, 3, 4 1, 2, 3, 4 5, 6 됐습니다. 자, 대입해서 나온 결과는 1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 F1은 이런 뜻이죠. 대입해준 숫자 1보다 커야 되겠다. 그럼 1을 집어넣을 때는 1, 이거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 되겠네요. 다 되네요. 이게 뭐 다 되는 건 6가지가 되겠고. 자, 2를 대입해주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2보다는 큰 이런 숫자들에서 대응돼야 되겠다. 대응될 숫자 5개를 찾으면 되겠고. 3은요, 3보다 큰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겠다. 에이, 눈치챘습니다. 3입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3, 6, 18에다가 5, 4, 20이니까 360 답이 되겠군요. 360 답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과는 뭐 1번도 이것도 계산 안 해놨네요. 360이 되나요? 5, 4, 6, 5, 30, 360 맞겠죠? 6, 5, 4, 3 똑같이 계산 결과니까. 자, 계산을 해놨습니다. 뭐 기호를 써라고 해서 기호를 썼는데 기호 쓰는 건 좀 반대고요. 기호보다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해를 정확하게 잘 해서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4개를 고르기 이런 거 기호 쓰는 게 좀 더 간편한 기능은 하긴 하겠네요. 자, 문제 뜻파악 잘 하기요. 자, 과정 먼저 1대1 함수, 그 다음 증가 함수 됐습니까? 그 다음은 여기 문제의 조건, 이렇게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역시 벤 다이어그램이 특효약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문제의 뜻을 이해해가면서 풀기. 이해됐습니까? 자, 함수 대응 기말고사 시험에 출제가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공부하길 바라겠고요. 동의여고 시험 문제는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반드시 공부해야 될 기초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6번 마칩니다. 이번에는 17번 소수령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쭉 주어져 있을 때 무리함수 그래프의 최소값이 3이다. 최대 최소는 좀 쉬운데 이 그래프와 직선각이 또 나오는군요. 역시 뭔가 좀 살이 붙었습니다. 자,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사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면 되겠습니까? 4사분면 방향 형태로 열심히 그려가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대충 범위 3부터 6까지 최소는 6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6을 대입해주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a 대입해서 5는 이퀄 최소값 3이라고 했습니다. 2는 이퀄 루트 6 마이너스 a 처리가 됐죠? 됐습니까? 6 마이너스 a 값은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값 2 처리해서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를 좀 약간은 이제 정밀하게 그려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원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 2, 3, 4, 5만큼 평행이동해서 쫙 그려가는 건데 우리는 다른 거 좀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fx 그래프가 마이너스의 루트 지금 x 마이너스 2 플러스 5를 그려가는 건데 자, 3일 때부터가 관심이 많습니다. 3일 때부터 그죠?
3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에 4. 아하. 자, 여기서부터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6은 뭐 나왔습니다. 6 그래프.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항목은 뭐라고요?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는 mx-1. 기울기는 모르는데요.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울기가 음이 다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 위쪽으로 열심히 그려대거나 아래쪽으로 열심히 그려라 이런 얘기인데 6, 여기가 3이었나요? 이거는 6, 3. 기울기가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연수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지날 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x가 3 변했습니다. y는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4만큼. 여기가 4였나요? 5만큼 바뀌겠습니다. 기울기가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더 커야 만나지 않죠. 자, m값은 그래서 3분의 5보다 커야 되는데 자, 이걸 만족하는 최소 자연수다. 그렇다면 최소 자연수는 값은 당연히 얼마를 답하면 되겠습니까? 2를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호 시험 문제는 그래프 관련 형태의 질문들이 많네요. 자, 지금도 무리함수 그래프 주어진 범위에서 쫄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대략적인 모양만 정확하게 잘 판단해도 풀이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 3이다. 큰 값을 집어넣을 때 3이 나오는 거니까 계산해서 뭐 A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함수가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3부터 6 사이의 범위의 그래프의 정확한 좌표값까지 구할 수 있게 계산이 되었다. 이때 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열심히 긋는데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아래쪽으로 긋거나 위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맥시멈 가장 작을 때 가장 클 때 부분 조사해 주니까 기울기가 2분의 1, 3분의 나왔죠.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해가는 절차 다시 한번 계산 과정을 쭉 검토했습니다. 특별한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풀이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학습들이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풀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17번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고 동호여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함수, 역함수 gx, fx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근데 fx와 gx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건 2차 함수거든요. 와, 그럼 2차 함수하고 요거하고 만나는 거를 풀어야 되겠다.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면요, 갖다 해서 풀이하면 제곱하면 4차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풀이는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의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뭐죠? 자, 둘 사이가 y는 이꼴 x 관계, 대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fx와 y는 이꼴 x 둘 사이의 만남으로 풀이를 진행해야겠다. 이게 풀이의 핵심이죠. 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 뭐 뜻, 자, 모르는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자, y는 이꼴 x 그래프 그렸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요. 와우. y축을 1만큼 평행이동 했군요. 자, 아예 그냥 이를 선을 그어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4에 x-4번 이렇게 좀 써야 되겠, 4분의 a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 평행이동해서 좀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점 만나려면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근데 이거보다 그래프가 더 좌측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가서 그리게 되면 한 개 점밖에 안 만납니다. 그죠? 그리고 평행이동을 좀 더 많이 해서 가서 이렇게 돼도 또 이제 한 점 만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 둘 사이. 와우. 무리함수 문제 풀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 이용이죠. 무리함수.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도 무리함수 그래프 이용.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에서 답 모양이 결정이 돼야 되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평행이동을 4분의 a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그 평행이동한 값이 평행이동한 요 값이 이제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 평행이동한 4분의 a 값이 4분의 1a 이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저기 모르죠. 아직 여기 계산 안 해놨습니다. 요거 사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답 모양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 A값은 구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 값은 이렇게 뭘 때입니까?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4x-a 플러스 1하고 y는 이꼴 x, 이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4x-a 써놓고요, x-1 써놓고요, 뭘 해야 되죠? 제곱해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플러스 1 플러스 a 이꼴 0 됐습니다. 접하는 거니까 4분의 d 9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꼴 0 됐습니까? a 값은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값이 8 될 때 범위니까 우리가 이제 이 a 값의 범위를 접할 때가 이제 8이었으니까요.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8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고 작아야 되겠고요. 이곳에서 4보다는 크가 갖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답 구해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무리함수 거듭 뭐 수업할 때마다 설명하는 얘기지만 무리함수 무리함수와 관련된 문제풀이는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그래프와 관련돼서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답 모양 결정이요. 즉 그래서 답 모양에서 여기까지가 이미 결정된 거죠. 그리고 이쪽 부등호 모양까지 결정됐고, 마지막 산수 부분은 뭐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판별식 뒤에서 구해서 갖다 쓰는 거니까 이 부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전에 또 알아야 될 항목은 또 뭐 있었죠?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 이건 이제 y 이꼴 x 대칭이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y 이꼴 x를 긋고 y축으로 일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x로 평행이동을 모르니까 좌우로 그래프를 이동시켜 가면서 과연 언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 두 점 만나는 거, 이렇게 접하는 거, 그래프 모양에서 답 모양을 결정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역함수 답 모양, 역함수 답 모양, 이해되셨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점검해서 확실하게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자, 동호여고 마지막 문제 마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